먼저 주장하는 당위성 이야기의 시작으로 창조도전과 일자리와 입시교육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자면 전쟁으로부터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되고 무소불위의 군사정부가 시급한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1세대 벤처라 할 수 있는 투지 넘치는 왕회장들과 함께 시도한 산업화 혁명으로 오늘날의 다양한 산업화된 기반들과 연장의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하청관계의 다양한 중소기업들과 일자리들을 창조해내고 오늘날의 다양한 산업화된 기반들과 연장의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하청관계의 다양한 중소기업들과 일자리들을 창조해내고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위대한 국가를 창조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도전은 대부분 앞선 선진국 제품들의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러한 모방 창조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해야 할 것이고 그 연장에 더 이상의 일자리를 창조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형국이 되어 언제부터인가 이 일자리들이 소위 시대에 따라 잘 성장하는 섬유, 화학, 자동차, 조선, 전자, IT, ICT,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의료산업 등과 같은 급여를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와 급여와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일자리들로 양극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사회 현상들로부터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어느 시점에서부터 좋지 못하다는 일자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과 함께 예비 취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되면서 결국 이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면에서의 기존 국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산업혁명 과정에 필요로 했던 인재들을 교육시켜 모두가 만족하는 충분한 일자리들을 보장해 주었고 그 저변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마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다양한 교양과 전공들로 무장시켜 공급한 대학들의 노력들과 매칭이 잘 이루어져 왔다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책임졌던 국가 의무교육이자 입시교육이라는 것은 일자리 선택과 연관되는 전 단계로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십수년 동안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왔는데 어느 순간 일자리들이 양극화되면서 인재 공급을 책임졌던 대학과 전공이 덩달아 호불호로 양극화되어 버리고 이 대학과 전공을 잘 선택해야 하는 그 자체가 국가의무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전인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고귀한 슬로건은 퇴색해버리고 그저 좋은 일자리만을 위한 제로섬 게임을 치러야 하는 처절한 경쟁의 장이 되어 승리자와 패배자 또는 들러리를 양성한다고 해야 할 형국으로 전락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장합니다. 연장의 절반의 좋은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 사교육도 모자라 재수, 삼수 그리고 또 취업재수, 취업삼수를 치러야 하는 잔인한 교육 여건이 조성되며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도덕성 결여된 기업형의 대학들도 덩달아 창업되어 더 많은 입시 교육의 병폐와 들러리들이 누적되어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 해고된 사람, 명퇴자, 퇴직자, 은퇴자 그리고 100세 시대의 나이와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해야만 함에도 하지 못하는 처지인 사람들이 좋기 1000만 명 이상이 되리라 예측하며 이들이 소위 반백수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예비적 주체들로 전락해버리는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버렸는데 안타깝게도 함창도 교육가의 관점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어느 사회국가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성에 부합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비옥한 인적자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피치 못할 한계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의 무능함 때문이라 해야 할지 아직은 명확하게 결론 짓기가 어려울 듯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조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노력을 해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 듯하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치, 정부, 자치단체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중견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중소기업들과 미생들의 스타트업, 벤처 창업 등으로 표현되는 창조도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회적 합의금과
사회국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지원해 보지만 그 효과를 창조해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수 경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화될 수 있는 가난함을 미리 철학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교육이나 유럽의 복지 선진국가들과 같이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민성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야 할 것인데 작금의 정치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국가가 가장 권장하고 싶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도전인 스타트업, 벤처 창업뿐인데 이 또한 너무나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시도 그 자체를 아예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와중에 의욕 있는 1인 기업적 도전자 누군가가 창조도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무엇 하나라도 서로 도움을 줘야 할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도움은커녕 매우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며 도전자들의 고귀한 열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주장합니다. 왜 이런 무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여기고 결국 이러한 원인은 벤처행위라는 이미 부터가 모호하다는 연장에 공유될 만한 행위계 산업계라는 개념이 없어 서로 다른 제각각의 인지식을 가졌다 해야 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분여법하는 것과 같아 발생되는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품앗이 벤처와 같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둘러리들이 남들이 이룩해 놓은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이외에 부자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도전이 소상공창업으로서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좁은 국토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져 심하게는 먹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서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렸다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이 주식과 코인과 심지어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들에까지 쉽게 접근하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덩달아 취업, 결혼, 출산과 학생과 학교와 학교 주변 상권과 지역사회 그 자체가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하다 해야 할 청년정신 도전정신마저 소멸되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 사회국가의 미래가 매우 암담해지고 있는 형국이라 주장합니다.